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명절은 잘 새고 왔나요? 자, 추석도 즐겁게 보냈으니까 오늘 수학 수업도 한번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 도함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문제를 풀면서 아마 조금은 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미분해보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이 말하기를, 자, 이거 그냥 규칙성이 있다. 여기 있는 1을 앞으로 뺀 다음에 1을 항상 줄여줘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교과서 60쪽에 있는 탐구학습,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우리는 거기서 세 가지를 구할 거예요. 자, x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의 미분 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 f'1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f'1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h라는 기호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로 표현해 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 분모에서의 h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원래 분모랑 분자가 이렇게 매칭이 돼요. 1 플러스 h 여기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다 생략을 해서 그냥 우리는 h라고만 이렇게 써줬죠. 이렇게. 자, 이건 다 기억이 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플러스 h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졌을 때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되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것을 h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기 있는 1과 1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h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h로 그 분모 분자를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하나 사라지고 여기는 없어지죠.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이것은 리미트 자,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있는 거는 2가 남고 뒤에는 h가 남아요. 그쵸? 근데 h는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여기 뒤에 있는 h를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2가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f'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는 것도 h가 0으로 가게끔 해도 되는데 자, 이걸로 하지 않고 이번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해서 미분계수를 표현해 줄 수도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x-2를 써주고 위에는 fx 마이너스 f2라고도 써줄 수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이런 식으로도 미분계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fx는 x제곱이라 했었죠.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fx 대신에 x제곱 자,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다음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죠. 자, 이것을 x-2로 나눈 형태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자, 0이 되게끔 하는 애를 사라지게 해요. 자, 그 다음에 x equal 2. 자, x가 2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2 플러스 2가 돼서 4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자, f'3을 계산하는 건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거 보면 6이라고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됐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추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1일 때는 2가 되고 f'2일 때는 4가 되죠. f'3일 때는 이런 식으로 6이 나왔어요. 자, 그럼 f'4일 때는요? 자, 4일 때의 미분계수는 아마 8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f'A라고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2a가 될 거라는 거는 다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h분의 자, 여기를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써주면 되겠죠? 즉,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1과 1 대신에 a와 a를 대입한 거예요. 맞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자, h가 0으로 한씩 가까워지고요. 자, a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제곱 그 다음에 a를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니까 a제곱으로 빼준다 라고 되겠죠. 이것을 h로 나누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a제곱과 a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사라지고 h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니까 h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2a와 h가 남죠. 그래서 2a 플러스 h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이 부분이 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2a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추측했던 a 대신에 다시 여기 1이나 2, 3 이런 거 대신에 a를 대입했을 때는 2a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게 맞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한 걸 어디에 사용을 하냐? 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계속 번거롭게 미분계수를 다양하게 찾아주고 싶을 때 번거롭게 계산을 여러 번 안 해도 돼요. 자, 하나만 계산해 주고 나서 a 대신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나오죠. 이렇게 2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 2 곱하기니까 4가 나오죠. 자, 그럼 아까 계산했던 이런 4를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3을 대입하면 여기 6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개에 대한 식만 이렇게 찾아주면 그러면 굳이 여러 번 계산하지 않아도 자,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제가 a 대신에 x로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도 x, 여기도 x로 바꾼다면 함수 형태로도 나타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도함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x라고 정의하고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r이라고 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왼쪽에서의 대표적인 원소를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대응시켜 볼 건데, 자, 오른쪽에 어떤 원소로 대응할 거냐면 f'x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대응을 시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미분이 되었죠. 자, 미분이 되려면 함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자,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정해서 이것을 y는 fx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f'x를 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응하게끔 하는 것은 함수가 될까요? 함수가 됩니다. 왜 되냐면 왼쪽에 있는 임의의 하나의 원소, 즉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단 한 개씩만 대응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되면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앞으로 기호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f' 형태로.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y는 f'x라고 한번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바로 도함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라는 용어를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하다, 이끌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이끌 거냐면 이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걸로 이끄는 함수냐면 바로 미분 계수로 이끄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표현을 하자면 여기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자, 미분 계수로 이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미분계수로 이끄는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할 건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아까 말했던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놨을 때 도함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나요? 자, 우리는 배웠던 것 중에 미분계수를 f'a를 자, 여기 있는 a 대신에 다 x로 바꾼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바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알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기호는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f'x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미분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왼쪽에 있는 y를 미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y' 이라고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이것을 dx분의 dy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y dx라고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dx분의 dy가 아니라 dy dx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것은 절대로 분수랑 같게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y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잘랐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잘랐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x로 미분할 건데 뭐를 미분할 거냐? fx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dz dy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z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dy dx라고 놓게 되면, 자, 편리한 점이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분수 형태로 약분이 되게끔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곱의 미분법 아니면 합성함수나 역함수, 자, 이런 것들의 미분을 배우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편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한참 뒤에 배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기호 표현은 사실은 누가 사용했냐면, 자, 17세기에 라이프니츠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자, 이렇게 dy dx로 놓는, 자, 이런 기호 표현을 썼어요. 자, 근데 이 라이프니츠랑 동시대에 살았던 뉴턴이라는 사람도, 자,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이 과학자도 미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랑 뉴턴 두 사람 모두 미적분에 대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자, 라이프니츠나 뉴턴은 사실상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맞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미적분을 발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적분에 대한 그 유명한 내용을 누구한테 영예를 돌릴 것이냐? 자,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파랑 뉴턴파랑 되게 큰 대립이 있었어요. 자, 근데 둘이 계속 연구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내용을 통해서 미적분을 표현을 했어요. 자, 라이프니츠는 기하적으로 표현을 해서 미적분을 연구를 했고요. 뉴턴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유량과 유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적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구한 결과는 똑같지만 연구했던 내용 자체가 둘이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신왕래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17세기에. 자, 근데 서신왕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미적분을 함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두 사람 모두가 동시대에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만들었다라고 현재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간단한 예제랑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간단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건데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x제곱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를 계산해주면 좀 더 편하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f'x를 계산할 거예요. 그쵸? 자, 이걸 한번 계산하는 게 목표인데, 이것을 계산할 때 리미트, 자,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졌을 때 분모에다가는 h를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써주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h랑 x를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자,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분자에 들어갈 건 x 플러스 h를 먼저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또 1번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에 대한 식에다가 x 플러스 h랑 x를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것을 h로 나눠볼게요. 자,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 첫 번째 가로가 바로 1번 내용, 여기 내용에다가 대입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가로가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한 형태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 좀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x제곱이 서로 약분이 되고 사라지고 여기 x가 사라지죠. 맞나요? 자, 그래서 결국 h에 대한 식으로만 남게 돼요, 분자가. 그러니까 h로 나눠줘도 되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1 되죠. 사라지죠. 여기 h 하나 사라지게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졌을 때 왼쪽에 담는 거는 2x 플러스 h가 남죠. 그쵸? 자, 오른쪽에 담는 거는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h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2x-1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함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자, 그럼 이거 같이 두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조금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도 f'x를 계산할 건데,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분모는 h 그대로 쓰고, 여기를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x 플러스 h를 먼저 여기다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먼저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로 다 묶을게요. x 플러스 h를 써주고 x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를 써주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쓰고, 자, 여기 x 플러스 h랑 x를 여기다 대입을 해봤자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3 나오죠. 자, 이거 그냥 지울게요. 자, 여기를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이 나오고 x를 여기다 대입해도 3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어차피 여기 계산해 주나 마나 사라지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사라지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h와 h가 있으니까 h와 h가 사라지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계산할 건데요.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똑같이 식을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h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다가 먼저 첫 번째 대입을 해주고 여기다가 두 번째로 대입을 한번 해서 계산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자, 리미트 써주고 나서 자, 여기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3으로 묶고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x를 여기다 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에다가 x 플러스 h랑 x를 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고 x 플러스 h를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x를 또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를 표현을 해줘요. 이것을 h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 서로 사라지고 여기 있는 x 사라지죠. 그쵸? 그럼 다 h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h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는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남는 결론은 뭐냐면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오른쪽에 남는 거는 3과 2x 그쵸? 그래서 6x가 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h가 있죠. 그래서 3과 곱해지니까 플러스 3h 이렇게 남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남게 돼요. 자, 그래서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6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지금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복잡한데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식들에 대해서는 규칙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것을 미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x제곱 대신에 나왔다는 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2x가 나왔다라는 거는 바로 예측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대신에 나온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맞나요? 자, 이 두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미분을 했어요. 자, 근데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2만 나왔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3x 제곱 대신에 6x가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 마이너스 2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까지 풀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3가지를 적었어요. 자, 거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참고하라고 이렇게 총 4가지를 한번 적어보았어요. 자, 그럼 방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규칙성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함수를 찾을 건데 자, 여기 x제곱은 이렇게 2x로 바뀌었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x제곱들만 골라서 볼게요. 자, x제곱들을 골라서 보면 여기는 2x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 3x제곱을 보면 자, 여기서 앞에 있는 2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6x가 된다라는 것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다음에 x가 있는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x였던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자,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자, 여기 마이너스 2x였던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2로 바뀌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였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어요. 참,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2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2x가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2도 마찬가지로 x제곱도 2가 앞으로 내려와서 6x가 된다라는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x꼴로 한번 볼게요. 자, x가 있는 경우는 자, 개수만 남기고 다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만 남아서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2x가 있는 형태는 개수만 남겨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됐네요? 자, 그럼 또 어떤 걸 볼 거냐면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걸 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3으로 있던 상수항은 뒤에 부분에서 사라진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x세제곱 형태가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세제곱을 x제곱으로 이렇게 바꾼 형태가 된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자, x라는 것은 자, 1로 바뀌었어요. 자, x제곱이라는 것은 2x로 바뀌었어요. 자, x세제곱이라는 것은 자, 3x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4제곱이 있었어요. 자, 이 규칙성에 따른다면 여기 있는 4를 앞으로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4가 되죠. x가 되고 여기는 아마 3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6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62쪽에 보면, 자, n이 2 이상의 양의 정수일 때랑, 그 다음에 1일 때로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푼 거 보이죠? 자, 근데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an-bn이라는 것을 a-b에다가, 자, an-1 플러스 an-2의 b,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요. 자, 그래서 더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자, a의 b의 n-2 플러스 b의 n-1. 자,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거기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풀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h를 넣고 여기다 x를 넣어요. 자, 그럼 이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h로 나눠서 다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 과정은 사실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 규칙성을 통해서 증명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n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n을 앞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한 칸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x의 n-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수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했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0으로 표현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 번만 숙지해두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다 암기하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fx가 x5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는 이 내용을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그냥 방금 썼던 공식에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f'x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 있는 5를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내리게 되면 앞에 5가 남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칸을 줄여줄 겁니다. 그러면 x에 5에서 한 칸 줄이니까 4 이렇게 적어주면 끝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개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암산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됐죠? 자, 이것을 f'x를 찾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7을 이렇게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럼 7이 남죠? 그리고 여기 있는 7 한 칸 내려줘요. 그래서 7x 6제곱이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상수. 자, 상수 형태는 어떻게 된다 했었죠? 0으로 된다 했었죠? 그쵸?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해서 다항함수의 좀 자유로운 미분을 위해서, 자, 미분 한번 확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거는, 자, 이런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웠죠. 자, 이렇게 x의 10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자, f'x라는 것을 자, 여기 있는 10을 앞으로 뺐었죠. 자, 앞으로 빼서 보니까 10을 써주고 자, 여기서 이 10을 한 칸 내려주니까 x의 9제곱.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또 미분해보고 싶어요. 자, 이것을 미분해보고 싶을 때 f'x를 자, 계산할 때 자, 여기 있는 7을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자, 근데 뺐을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함수 전체를 미분을 했는데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줘도 상관없는가?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해결을 해야만 여기 있는 이 식을 간단하게 미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f랑 g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cfx, 즉 지금 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앞에 c라는 특정 상수, 5라는 상수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c를 그냥 빼요. 자, c를 빼고 나서 이 fx 안쪽에 있는 이 함수만 이렇게 미분을 해줘도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5를 따로 빼요. 그 다음에 x 7제곱만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따로 빼서 곱한 다음에 자, 이 x 7제곱만 미분해서 7x 6제곱.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두 함수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미분이 되냐면 각각을 미분하는 것처럼 계산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더한 형태에서는 하나하나씩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계산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형태 있죠? 자, 이것을 미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 함수 이 세 가지가 더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fx, gx, hx. 자, 이런 형태로 더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각각으로 더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6을 써주고 여기 있는 4를 밑으로 내려서 4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0.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자, 35에 x의 6제곱 마이너스 24x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 만약에 gx를 마이너스 gx로 바꾸면 이 식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간단한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y''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밑으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빼니까 2 곱하기 3이 돼서 6x가 되고 자, 3을 한 칸 내려주니까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2를 앞으로 빼서 4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2를 한 칸 내려주니까 1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만 있는 경우는 개수만 그대로 써주면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사라진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문제 3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 봤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 자, x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개수만 따로 빼서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상수는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빼요. 그래서 2x만 남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x만 있는 경우는 개수만 써주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없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12를 앞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러면 12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제곱을 한 칸 내리니까 11이 돼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5를 앞으로 빼서 곱할 거예요. 그럼 3, 5, 1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 x에 자, 여기는 5를 한 칸 내리니까 4제곱 이렇게. 그쵸? 다음 뒤에 있는 상수는 없애주면 된다 했으니까 안 써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 있는 10을 앞으로 빼서 곱해주니까 5분의 1과 10을 곱해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10을 한 칸 내려준 9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을 앞으로 빼서 곱해주게 되니까 2분의 3. 자, 2분의 3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상수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미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봤었어요. 자, 그래서 다항함수를 미분할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럴 때,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앞으로 빼가지고 간단하게 미분이 됐었죠. 자, 원래 우리가 미분계수를 찾아주거나 도함수를 찾았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리미트를 취해서 여기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형태로 놓은 다음에 복잡하게 계산했었죠. 자, 근데 그렇게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고, 자, 이 공식과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xn제곱 미분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되니까,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자, 다음번에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